박준배 김제시장이 비서실 인원을 4명으로 늘리려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자리를 줄이고 별정직으로 채우려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역 사업장에서는 휴일을 진행했지만 지자체마다 임시 휴일 지정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읍 고사부리성에서 백제시대 성벽이 발견됐습니다. 고사부리성은 백제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뒤 1765년까지 읍성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줄포면의 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나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역의 주요 사업장이 휴일을 보냈는데요. 전북의 일부 지자체도 특별 휴무를 주고 쉬는 곳이 있었지만 정상 출근한 곳도 않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아 정상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지자체가 임시 휴무를 진행했습니다. 부안군은 전체 직원의 15% 정도인 110명에게 특별 휴가를 줬습니다. 고창군은 자율 출근을 시행했습니다. 민원 처리를 해야 하는 직원 30% 정도를 제외한 인원이 모두 쉬기로 했습니다. 김제시는 출근하는 대신 직원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전주시는 임시 휴무를 지정하고 익산시도 부서별 3분의 1 범위 내에서 특별 휴가를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하루 근로자의 날 관련해서 원래 공무원들 못 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노조하고 이제 협약을 했어요. 전주나 익산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 쉬어란 말을 또 못하고.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부 지자체가 특별 휴무를 적용했지만 정상 출근한 곳도 많습니다. 전라북도와 정읍시,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등 지자체는 정상 출근했습니다. 지자체장이 1년에 3일 정도 특별 휴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근무를 결정한 겁니다. 임시 휴무를 결정한 지자체도 주민센터나 민원실, 보건소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는 정상 근무하고 특별 휴가가 부여됐습니다. 지자체별로 임시 휴무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나 조례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정읍 고사부리성에서 높이 3.5m의 백제 석축 성벽이 발견됐습니다. 정읍시는 고부면 고사부리성 남문터 동쪽 900제곱미터 부지를 발굴해 잔존 길이 45m, 높이 3.5m인 백제 석축 성벽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고사부리성은 백제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뒤 조선시대에도 1765년까지 읍성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번 조사에서 백제가 최초로 성을 쌓은 뒤 통일신라 시대와 조선시대에 수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백제시대 성벽은 3, 4개 구간으로 나눠 외벽과 내벽을 쌓은 뒤 중간을 흙이나 돌로 채우는 기법으로 자연지형을 계단식으로 파낸 뒤 바닥을 구축하고 그 위에 성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안의 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새벽 3시쯤 부안군 줄포면의 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나 건물 644제곱미터와 폐기물 처리 기계 등이 불이 탔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3대를 훔쳐 대낮 질주를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17살 A모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군산시 일대에서 자동차를 훔쳐 몰고 다녔으며 추격해온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제와 전주, 군산 등을 돌며 8시간 넘게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창 무장포고문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에 낭독됩니다. 고창군은 오는 11일 예정된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국가기념식 공식 일정에 고창 무장포고문 낭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문은 고부 농민봉기 이후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지도부가 무장에서 재봉기를 선언하면서 발표했습니다. 고창군은 이번 포고문 낭독을 계기로 고창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장군 생가터를 국가사적으로 승격시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과 의미를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현재 3명인 비서실 인원을 4명으로 늘리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자리를 줄이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 한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유를 물어보니 별다른 이유는 없다는 대답만 내놨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해 별정직 인원을 4명 증원하는 내용의 정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별정직 인원 4명의 직무는 김제시장 비서였습니다. 당시 김제시 의회에 부딪혔고 결국에는 3명만이 통과됐습니다. 3달 뒤 김제시는 증원하지 못한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을 1명 줄이고 별정직 한 자리를 증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오는 건 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한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별정직을 주라고 이렇게 허용한 이유는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김제시 의회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비서실을 별정직으로만 채우는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고 3명으로 인원을 늘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1명을 더 증원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입장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김제 시민들의 반응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늘리면 절대 안 되고 비서를 늘리면 그 사람도 월급주의하고 다 하니까 비서를 안 늘리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제시는 해당 법안을 다시 검토해 제출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비서실 직원을 1명 늘리려고 하는 김제시. 무리한 인원 증원으로 인해 김제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읍시가 청년 창업농 31명을 선정하고 영농정착금을 지급합니다. 정읍시는 선정된 창업농에게 한 달 최대 100만 원을 최대 3년 동안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최대 3억 원까지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영농 기반을 조성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청년 창업농을 통해 영농 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등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유입으로 농업인구 고령화 추세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 선발은 지난해 27명을 선발해 지원했습니다. 김제시가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홍보에 나섰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위원회로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김제시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 축산 밀집 지역의 구조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김제시와 완주군이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 안개 분무 시스템 설치와 공동 자원화 시설 밀폐 등 시설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축산 냄새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정읍과 순창 등 11개 시군 23개 지역에 대한 저감 대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북도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축산 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읍시가 운영하는 단풍미인 쇼핑몰이 가정의 달을 맞아 최대 40%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가정의 달 이벤트는 입점 상품
두세 가지를 기념일 특성에 맞게 꾸려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단풍미인 쇼핑몰은 지난 2012년 시작돼 4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100여 개의 업체가 입점해 800여 개의 상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교 등록금에서 올해부터는 생활비까지로 확대합니다. 이번 지원은 오는 6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대학교 재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남원시 홈페이지 또는 시교육체육과에 직접 접수하면 되며 지원 범위는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올해 1학기 이자입니다. 대학생들이 남원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보건복지 통합경로당을 운영합니다. 지역별로는 김제시와 장수군이 각각 두 곳이며 정읍과 임실, 순창과 고창, 부안 등이 한 곳입니다. 전북도는 농어촌 경로당 가운데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경로당을 선정해 건강체조와 노래교실, 요가교실과 영화 상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급식 도우미도 배치할 방침입니다. 새만금에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 가운데 31% 규모의 도민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는 전체 2,4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 가운데 744메가와트의 도민을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채권을 매입한 도민은 최장 15년 동안 해마다 7%의 수익을 보장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인당 채권 매입액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이며 참여 도민 규모는 추후 논의됩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도민과 새만금 피해 어민을 위해 복지정책과 공익재단 기급 적립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농번기에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시작합니다. 남원시는 올해 1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해 28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바쁜 영농철에 마을 단위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조리사 인건비와 식재료비도 마을당 최대 40일 동안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60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발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부안군 드림스타트가 성취감과 자존감 향상에 필요한 아동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송산 효도마을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카네이션 화분 만들기와 어깨 주물러 드리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부안여고 동아리 학생들과 1:1 영어 멘토링을 진행해 멘토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자신감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밝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산업단지에 있는 방제물품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전라북도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대응하기 위해 정읍과 전주 등 5개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방제물품의 보관 상태와 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산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과 재난안전예찰단의 활동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제시가 2020년까지 신평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신평전 정비를 위해 모두 105억 원을 투입해 도심 하천의 재난, 재해 예방과 생태 하천 복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김제중앙병원에서 복죽동 구선 5교까지 이르는 1.38km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친환경 재료를 활용해 하천 주변을 재정비합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교동과 복죽동 주민들이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국장과 과장, 부안군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현 부안군수 주재로 열렸습니다. 부안군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13세 농가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32개 농가만이 무허가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농가는 현재 인허가 접수와 측량 등 진행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현 보안군수는 읍면에서는 관심과 현장 점검을 통해 농가와 소통하고 관련 부서는 빠른 민원 처리를 통해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학교 명상숲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명상숲 조성 사업은 지난 2월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종정초등학교와 청하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성 사업 내용으로는 소나무와 왕벚나무 등 다양한 수목과 야생화를 조성하고 학생들과 주민들이 거닐 수 있는 산책 공간 길 조성과 자연 속 교육회장을 마련합니다. 김제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명상숲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며 작년까지 모두 13개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수사와 기소, 형사처분자에 대한 포상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임금 체불과 고액 체납, 산업재해, 공정거래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자나 단체를 포상 추천해서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상심의 전 사법수사기관의 범죄 경력 조회, 인사부서 징계 처분 사항 등의 협의 절차를 명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수여 후 비위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지역 향토 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카드 수수료 0%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홍보에 나섰습니다. 전북도와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는 향토기업인 하이트진로와 이성당, 풍령제과 등과 함께 제로페이 홍보 협약식을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5월부터 출시하는 대표 제품 1,120만 개의 상표나 포장지에 제로페이 홍보 문구를 넣게 됩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공영주차장과 문화시설, 공공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주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농약 안전보관함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42개 마을 1,184군데를 대상으로 안전보관함 잠금 장치와 사용 여부 등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농약 안전보관함은 농약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충동적으로 농약을 먹으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고 농약을 피로회복제나 부침가루 등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봄 기온이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낮 기온이 21도로 오르면서 따뜻하겠고 하늘도 맑고 공기도 좋아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어린이날 황금 연휴까지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오전에는 서울 10도, 충북 9도, 충남 8도 등 비교적 낮게 시작되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경북 24도, 경남 22도로 봄 햇살에 전국적으로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보로는 연휴 기간 내내 비 소식이 없이 한낮에는 20도를 웃돌아 포근하겠는데요. 주말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